요즘은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판을 치고 있죠. 너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도 많지만 세간을 혹하게 만드는 논리를 나름 무장한 가짜뉴스도 많지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가치관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하여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언어농단입니다. 참과 거짓을 적절히 혼합해서 거짓도 참에 수렴되도록 교묘히 합법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조양호 회장의 사망 소식이 들리자마자 분명 문정부가 죽였다는 주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중 극우 보수 채널을 운영하는 정규재 주필의 해설을 일부분만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이 미국 그 현지에서 숙환으로 죽었다, 별세했다, 이런 뉴스가 대한항공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숙환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폐가 나빠서 점점 이 폐가 죽어가는 또는 조여오는 아마 그런 질병이, 특이한 질병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 폐암의 종류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업 측에서는 뭐 일단 대한항공 측에서는 자세하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벌써 몇 년이 되었죠. 그 조양호 회장의 그 딸이 땅콩, 소위 말하는 땅콩 회항으로 소동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계속된 이 대한항공의 불운의 어떤 클라이막스 같은, 또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그 조양호 회장의 일가로 따지면 불운의 새로운 출발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양호 회장이 뭐 횡령, 배임, 온갖 종류의 법 위반으로 여러 가지 건, 요즘 검찰은 뭐 누구를 물었다 그러면 완전히 털어가지고 인간을 껍데기를 아주 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범죄 뭐 그 하나만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다 털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양호 회장을 법정으로 끌고 갔고, 물론 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구속이 되지 않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 폐질환 문제도 있었다 그래요. 그건 지금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떻든 구속은 피했습니다만은 이제 법정 소송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한 열흘 되었습니까? 국민연금에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을 국민연금이 반대 진영에 가담함으로써 불과 한 1, 2% 표 차이로 부결되어서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누가 보더라도 조양호 회장이 기존에 폐질환이 있었던 위에 또다시 소위 그 극심한 대기업 경영자가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어떤 극적인 사태를 당해서 급사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양호 회장의 사망은 결국 그 문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조양호 회장을 죽인 것이다. 문정권의 사냥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조양호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검찰 외에도 문정권 전체가 의 대기업 정책이 조양호를 죽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여지없이 대기업 경영권을 침탈하러 들어오고 있는 이런 것은 일련의 문정권의 계획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정권의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정리한 그걸 같이 한번 보실까요? 문정권은 분명히 오랜 재벌에 대한 반감을 깔고 있습니다. 재벌에 대한 오랜 반감을 깔고 있고, 오나 없는 경영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실은 좀 거짓말에 가까운 겁니다만 어떻든 오나 없는 경영을 추구한다고 하는 비교적 명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통이 오너 없는 경영을 추구한다고 언제 말했습니까? 오너는 컨트롤 센터입니다. 통제 주체가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죠. 추측건데 전문 경영인을 통한 기업 경영을 오너 없는 경영이라고 일컫는 것 같은데,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호도하는 것이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전문 경영인을 통한 기업 경영과 오너 없는 경영, 전자와 후자가 주는 어감의 차이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드루킹이 몇 개 재벌의 소유권을 탈취할 것이라는 명단에 드루킹이 몇 개 재벌 소유권을 탈취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루킹이 언제 이 말했죠? 빼앗는다는 뜻인데 사유재산인 주식을 압수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민간기업을 국영기업화한다는 뜻인가요? 대한항공이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대한항공이 그 조양호의 그 딸들이 연이어서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뭐 물컵을 던진다든가, 사실은 물컵을 던진다든가 또는 무슨 땅콩 회항은 이제 일반인들도 관련이 된 겁니다만은 물컵을 던진다든가 하는 사내에서 있었던 작은 해프닝조차도 밖으로 완전히 터져 나옵니다. 사내 해프닝이라고 일축해 버리는데 물컵을 사람 얼굴에 향해 던졌죠. 법적으로는 살인 미수에 해당된다는데요. 칼을 던졌어도 사내 해프닝이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비행기에서 셀트리온 사건도 그랬습니다마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은 노동조합이라는 경로를 타고 바로 폭로가 되죠. 근데 어떻든 드루킹이 몇 개 재벌의 소유권을 탈취할 거다고 공언을 했고, 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연설에서 보면 드루킹하고 거의 동일한 연장선상에서의 재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권 탈취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권 탈취, 이번에 조양호를 경영진에서 쫓아낸 거는 국민연금이 쫓아내라고 결정했기 때문인데, 만일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조양호 외에도 경영진에서 쫓겨날 수 있는 재벌 오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종의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 전부가 경영권을 박탈하는 일종의 자동 오토매틱 기계가 작동하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기업 경영권을 박탈하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권 탈취, 경영권을 빼앗아서 취했다는 뜻이죠.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취했나요? 경영권을 취한 주체는 없습니다. 단지 조양호가 사내이사 연임 실패한 것에 불과하죠. 마치 경영권도 빼앗고 소유권도 다 빼앗은 것처럼 이야기하죠. 정권이 맘만 먹으면 대기업을 통제하는 것은 어린아이 팔 비틀기만큼 쉬운 일입니다. 박정희가 국제그룹에게 했듯이 하면 됩니다. 금융권을 움직여 대출을 쪼이고 그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주지 않고 업 연장 막고 국세청을 동원해 세무조사하고 자잘한 위법 행위에도 검찰을 출동시켜 압수수색하고 무슨 국민연금을 주재총회에 참석시켜 투표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조양호를 조용히 불러다 면담하면 지가 안 물러나고 백이겠습니까? 정주필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왜 그렇게 말하느냐? 정규제 채널을 듣는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주요 시청층이 그렇게 말해도 고개 끄덕끄덕 믿는단 말이죠. 뭐라고요?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권 탈취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조양호 회장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 경영의 실패를 대한민국에서는 형사범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좀 이따 자세히 좀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기업 경영의 실패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 간의 사적 계약을 역시 형사범죄로 처리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듣다 보니 정말 뚜껑 열리네요. 기업 경영 실패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다니요. 사업 실패하면 형사범죄가 되나요? 어디서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거짓말에도 넘어가는 걸 보니 이 채널을 시청하는 시청층이 얼마나 지적 기반이 취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는 형사법에 의거해서 기소해야 합니다. 법은 국회에서 입법하죠. 행정부의 권한이 아닙니다. 어음이 부도나면 민사법에 적용되죠. 물론 그 과정에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그것에 한해서 형사사건이 됩니다. 조양호는 경영 실패한 게 아니고 경영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죠. 회사 공금을 자기 사유재산으로 사용하고 탈세도 하고 해외 명품을 무관세로 들여와 밀수도 하고 민간 기업 간의 사적 계약은 일감 몰아주기 등의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민간 기업 간이라고 호도하고 있죠. 민간 기업 간의 사적 계약을 형사 범죄로 처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는군요. 이것은 재벌에 대한 오랜 지금 집권 세력의 문재인 집권 세력의 재벌에 대한 오랜 반감의 결과이다 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정부의 반대기업 정책은 재벌을 죽이는 데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벌을 죽이면서 대한민국 경제도 같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통이 재벌 해체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해체될 기업들의 오너들을 작년에 평양 방문 때 같이 데리고 갔다는 주장이 됩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벌 문제는 마치 어떤 치명적 질병과도 같아서 또는 어떤 종류의 무슨 척추장애 같은 이런 것인데 만일에 그 장애를 고치려고 더더 고치고자 하면 또는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더더 고치자고자 하면 몸 전체가 죽어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경제기자로서 그건 옛날이고 제가 경제기자로서 쭉 성숙해가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경제를 비교경제학적으로 또는 비교기업학적으로 많이 관찰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건 그야말로 반기업 정서에 불과합니다. 가공의 재벌이라고 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무자비한 공격을 해가는 오래된 좌익들의 전술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반대기업 정책이 결국에는 재벌은 죽일지 몰라도 우리 경제도 같이 죽여버릴 것이다. 박정희가 국제그룹 해체시킬 때 정주필은 지금 같은 발언을 못했죠. 그런 말 했다가 남산타워 밑에 끌려갔을 테니까요. 정규재 영감이 저런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은 독재 정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논평을 듣고 넘어가지 않겠지만 평소에 논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관련 지식이 없다면 쉽사리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전 문파가 아닙니다. 문재인을 비난하지 않으면 바로 문파로 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아니면 그와 반대로 문재인을 찬양하지 않으면 반문으로 보시는 시각도 있던데 둘 다 잘못됐습니다. 사실 그대로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만약 문재인 정권을 향해 비판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규재의 엉터리 논리에 편성해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논리라면 뭐든지 다 좋다는 자세로 비판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박사모, 태극기 모독단이 되어버립니다.